안녕하세요, 테이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 주제는 애플 제품을 사용할 때의 편리함을 주는 연속성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맥북부터 아이패드, 아이폰, 그 다음에 애플워치, 이렇게 의도하고 그렇게 짠 건 아니지만 사용을 하고 하나씩 사용하는 기기를 늘려가다 보니까 애플 생태계에 어떻게 보면 발을 들여놓고 점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다 보면 제품 자체가 주는 그런 편리함들을 느낄 때도 있지만 여러 제품들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더욱더 편리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애플 기기 간의 연속성 기능이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기에서 하던 작업을 다른 기기에서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함을 주곤 하는데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사용은 하고 있었지만 어떠한 기능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여러분들과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또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연속성 기능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하나의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던 어떤 사용자의 사용 경험이라든지 작업들을 다른 기기에서 바로 연속해서 끊김없이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거나 사용 경험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지금부터 저랑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기능은 바로 최근에 생겼던 기능이죠. 사이드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은 아이패드를 맥북의 보조 모니터로서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을 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이 사이드카 기능을 이용해서 맥북과 아이패드를 연결을 하게 되면 맥에서는 메인 화면을 작업하는 화면을 띄워놓고 아이패드에서는 어떤 필요한 서브 화면을 띄워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모니터가 두 대인 것처럼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아이패드에는 터치라든지 애플 펜슬을 통해서 화면에 직접 입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맥북을 쓰면서 약간 태블릿 같은 거를 쓰시는 디자인이나 미술 쪽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맥북 화면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이패드 쪽 화면으로 옮겨서 바로 애플 펜슬로 작업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IT 쪽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맥북을 이용해서 밖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화면 하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답답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이패드로 사이드카 기능을 사용해서 약간의 화면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보조 모니터로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혹시 두 제품을 모두 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좀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기능은 연속성 마크업과 스케치 기능입니다.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 어떤 문서를 열어서 서류에 서명을 하거나 문서의 주요 내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크업을 하게 되면 이 동일한 문서를 가지고 맥북에서 실시간으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반영이 돼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여러 명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아이패드도 있고 아이폰도 있고 맥북도 있는데 아이패드와 아이폰에서 작업했던 내용을 맥북에서 바로 적용을 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속성 스케치라는 기능은 아이패드나 폰에서 내가 어떤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맥북에서 어느 문서에든지 자동으로 삽입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화와 SMS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내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아이패드, 뭐 맥북, 그 다음에 애플워치 등 이렇게 내가 함께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기에서 전화가 오거나 아니면 문자, SMS가 왔을 경우에 모든 기기에서 알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드시 핸드폰, 아이폰과 가까이 있지 않고 아이폰이 저 멀리 있더라도 패드가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애플워치를 착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맥북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나한테 가장 가까운 기기를 선택해서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이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애플워치를 사용하고 있을 때 거의 항상 손목에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가 왔을 때 아니면 어떤 문자가 왔을 때 바로바로 손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게 전화를 놓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문자 확인도 바로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전화를 놓치는 게 굉장히 곤란하신 일을 하시는 분들께 특히나 더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기능으로는 연속성 카메라라는 기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속성 스케치와 약간 비슷한 기능인데 내가 맥북에서 어떤 파일이나 이런 곳에서 사진을 삽입을 하고 싶을 때 파일 메뉴에서 사진 삽입을 선택한 후에 사진 찍기 또는 도큐먼트 스캔을 클릭하게 되면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 혹은 도큐먼트 스캔을 하는 경우 이 사진이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맥북에 삽입이 되는 기능입니다. 이 연속성 기능은 파인더나 메일, 메시지, 메모, 페이지, 키노트, 넘버스 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기능으로는 맥북 잠금 해제입니다. 이 기능은 맥북을 사용하시면서 애플워치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자동 잠금 해제 설정을 맥북에서 해주게 되면 물론 애플워치에도 잠금이 풀려 있어야 되고요. 애플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맥북을 이렇게 뚜껑을 열거나 맥북에 화면을 켜게 되면 애플워치를 인식하고 자동으로 비밀번호나 터치 아이디를 통해서 잠금을 풀지 않아도 자동으로 맥북에 화면이 풀리게 되는 기능입니다. 이게 사실은 뭐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아니면 터치 아이디 꼭 손가락 누르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 바로 핸드오프 기능인데요. 이거는 조금 더 다른 항목들보다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핸드오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외출을 해서 아이폰으로 사파리에서 검색을 어떤 내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을 해서 인터넷 페이지를 막 이렇게 검색하면서 보면서 집으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집에 왔으니까 PC나 태블릿으로 좀 더 큰 화면으로 이 보던 내용을 보고 싶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PC나 태블릿에서 다시 해당 키워드나 내가 찾았던 그 페이지나 검색 내용을 다시 찾아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이어서 봐야 되는데 이 핸드오프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이폰에서 보고 있던 사파리 브라우저의 페이지를 그대로 맥북이나 아니면 아이패드에서 이어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내용을 검색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하고 있던 아이폰에서 하고 있던 작업을 그대로 다른 기기에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자면 아이폰에서 이메일을 막 작성을 하다가 그 이메일을 이어서 맥북에서 마무리를 짓고 발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게 되는데요. 핸드오프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번거로운 작업 없이 바로 한 기기에서 다른 기기로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기기 간의 거리가 가까워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애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며 블루투스와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 기능이 켜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만 켜져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공통 클립보드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저도 자주 쓰는 기능인데 아이폰에서 어떤 인터넷의 내용을 막 검색을 해서 보다가 이거는 좀 복사를 해서 아이패드나 아니면 맥북에서 뭔가를 더 찾아보고 싶다 아니면 이쪽에 내가 뭔가 저장해 놓은 파일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아이폰에서 해당 키워드를 어떤 내용을 복사하기를 누르고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붙여넣기를 누르게 되면 아이폰에서 복사했던 그 내용이 바로 아이패드나 맥북에서 붙여넣기가 되는 기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립보드라는 기능들이 있죠. PC나 어떤 핸드폰이나 어떤 전자기기, 이런 스마트 기기들에서 복사하기, 붙여넣기 기능을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럼 복사하기 기능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해당 기기가 갖고 있는 특정 메모리 영역에 이걸 임시적으로 보관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클립보드라는 건데, 이거를 한 기기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기기가 공유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편리하겠죠. 심지어 맥북 같은 경우는 맥북 내에 어떤 시스템 파일들을 전부 다 복사해서 다른 맥북에서 붙여넣기 해도 그게 클립보드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복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공통 클립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건 뭐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등 여러 가지 뭐 파일들도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해요.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한 번쯤 생각해서 뭐 내용 복사해서 메일 보내고 메일로 받아서 또 이렇게 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여기서 붙여넣기 하면 바로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번째는 애플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에어드랍이죠. 에어드랍도 굉장히 편리한데 다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들도 뭐 파일을 공유하는 기술들은 많아요. 뭐 와이파이 다이렉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뭐 제가 예전에 삼성 폰을 쓸 때도 저희 아내랑 파일 같은 거 공유하거나 보내주거나 할 때는 와이파이 다이렉트로 편리하게 보냈었는데 에어드랍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편리합니다. 에어드랍이 켜져 있고 내가 어떤 파일을 에어드랍으로 보내겠다라고 선택만 하면 주변에 있는 에어드랍이 파일 받기가 허용되어 있는 모든 기기가 리스트에 쭉 뜨고 내가 선택만 해주면 바로 보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이게 P2P 방식이기 때문에 뭐 와이파이가 꼭 켜져 있거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상관없이 기기 간에 바로 전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또 편리한 점이죠. 그리고 9번째로는 인스턴트 핫스팟 기능도 제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기능인데, 보통은 카페를 가거나 최근에 또 재택근무를 하는 일이 좀 있어서 카페를 가거나 할 때 뭐 물론 카페에서도 제공해주는 와이파이가 있지만 사실 여러 사람이 쓰다 보면 뭐 속도가 느릴 때도 있고 좀 불안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핸드폰에 핫스팟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편인데, 기존에 제가 예전에 쓰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핸드폰에서 핫스팟을 켜주고 뭐 PC에서도 핫스팟을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했었는데, 아이폰과 맥북을 사용하면서 그냥 맥북에서 와이파이 메뉴에서 자동으로 아이폰이 떠요. 아이폰이 목록의 리스트에 뜨고 그거 선택해주면 그냥 바로 핫스팟이 연결이 되거든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메뉴에서 이렇게 쭉 와이파이 목록이 뜰 때 거기서 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핫스팟을 연결해서 내 핸드폰의 그런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리했고, 또 이게 사용하다가 잠깐 화면을 덮었다가 다시 이렇게 열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웹 브라우징이나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면 자동으로 핫스팟이 끊겼다가 다음번에 다시 어떤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맥북에 알림이 하나가 뜹니다. 아이폰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다시 사용할 거냐? 그래서 수락만 누르게 되면 바로 다시 연결이 돼서 다른 또 연결하는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맥북이나 어떤 다른 애플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연속성 기능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느끼는 일들이 많았었는데요. 이 맛에 애플 제품의 생태계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하나 사용하면서 이걸 여러 개를 같이 사용할 때 그 편리함을 느끼게 되면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알려드린 기능 중에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기능들이 있으시다면
제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좀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또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IT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